거기에서 좀 더 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뭐 알칼리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덕의 세계, 이제 덕이 많으신 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 게 그거야. 어차피 우리 원두를 사서 집에서 쓰시는 분들도 정수물을 쓰던지 생수를 쓰는데, 내가 이렇게 해봐야 실제 소비자가 즐기는 방법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여기서만 맛있는 커피가 나오지 않을까? 커피 추출을 위한 물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파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물은 손대면 인생의 나락이다. 이 골치 아파진다. 물도 많이 중요한데 집에서 삼다수를 사용해야 할까요? 동네가 어디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물이 괜찮아요.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물은 괜찮은 편이어서 삼다수를 쓰면 개인적으로 삼다수 좋아하거든요. 삼다수로 내린 걸. 그렇지만 집에 있는 물을 그냥 끓여서 써도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정용 브리타로 60 정도 나온다. 뭐 그러면 그 물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브리타로 한번 우에님은 브리타로 한번 걸어주면 100 정도. 그리고 수돗물이 한 120에서 130 ppm 나온다고요. 이 정도면 커피 마시기는 되게 좋은 상태의 물인 것 같거든요. 굳이 생수를 안 써도 충분히 쓸만한 물인 것 같아요. 예, 물론 물 맛이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저는 그냥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디바르트님은 60 나오면 와, 거기는 물이 엄청 깨끗한가 보네요. 전기 전도로 측정하는 TDS는 전기 안 통하는 물질은 측정이 안 된다고,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샤오미로 측정한 것을 참고로 해도 괜찮나요? 저도 물 TDS 측정해보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업으로 접근을 하는 순간 그걸로 모자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큰 범위에서 아주 큰 오차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극식 방법으로 물 측정을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해요. 그 정도만 해도 솔직히 충분하긴 하고요. 거기에서 좀 더 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뭐 알칼리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덕의 세계, 이제 덕이 많으신 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그런 건 공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홈바리스타 기준에서는 TDS 미터 정도만 쓰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서 약간 더 간다고 하면 그 수족관 있잖아요. 그 물고기 키우는데 가면 그 물의 경도나 이런 거 측정을 하는 키트를 팔아요. 그래서 경도 정도만 측정을 하는 정도면 충분히 의미 있는 측정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을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이상을 가면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저도 물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물을 좀 더 일관성을 가지고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매장 운영을 하다 보면 커피 맛이 물 때문에 계속 바뀌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커피를 10잔, 20잔 계속 맛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맛의 변화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좀 일정하게 가면 이제 세팅을 잡는 데도 좀 편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 원두를 사서 집에서 쓰시는 분들도 정수물을 쓰던지 생수를 쓰는데, 내가 이렇게 해봐야 실제 소비자가 즐기는 방법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여기서만 맛있는 커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자기 위안을 하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매장 인테리어 할 때 물탱크를 따로 만들려고 했어요. 물탱크 만들어서 초순수 만들어서 물탱크에 채우고 거기에 미네랄 타서 이제 일정한 물을 만든 다음에 그 물을 이용해서 이제 매장에서 사용하는 부분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했을 때는 진짜 물까지 팔아야겠더라고요, 손님한테. 그래서 이제 원두 구매할 때 물 2리터를 같이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수기 회사하고도 얘기를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과일 맛이 잘 나오게 물을 만드는 거 어떠냐. 이제 물을 종류별로 만들어서 이제 커피 추출할 때 이제 산미가 강한 커피용, 플레이버를 강화하기 위한 물,
아니면 이제 단맛이 잘 나오는 물, 이런 식으로 물을 디자인을 해서 그런 물을 좀 판매를 해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정수기회사에 건의는 했는데, 관심은 가지는데 만들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커피 추출을 위한 물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파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방송을 보시는 생수 업체가 있으시면 같이 그런 거나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거 분명히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맛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은 이제 진짜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떻게 자연을 거스르겠어요. 이제 자연 환경에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이제 매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는 있어요. 이제 정수 필터를 저희가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교환을 하거든요. 보면 이제 정수 필터가 수명이 1년이라고 하고 리터가 몇 리터라라? 그런데 그 1년 되기 전에, 그리고 그 리터수를 다 쓰기 전에 항상 맛이 변해서, 그러니까 정수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 물 맛이 변해서 정수 필터를 바꾸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 3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정수 필터 교체 주기가 3, 4개월 정도의 정수 필터를 교체를 하게 되더라. 물 맛이 변하면 커피 맛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가요? 뭐 쓴맛하고 신맛, 그리고 향미, 이런 것들, 단맛의 강도가 다르게 추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쓴맛을 좀 더 누릴 수도 있고, 산미를 좀 더 강하게 느끼게도 할 수 있고, 이제 떫은 맛이 드라마틱하게 감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물의 성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최종 커피 맛의 경향성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정도에 들어가는 미네랄이 1% 미만이고, 경도가 높아도 미네랄 종류에 따라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안 미치는 게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미네랄 중에서도 이제 칼슘이나 이제 마그네슘, 이런 종류에 따라서 맛의 경향성이 되게 달라지는 편이에요. 예전에 SCAA에서 나왔던 워터라는 워터 트리트먼트인가?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제 성분에 따른 이제 테이스팅이나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왔던 책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지도에서 이제 서부하고 동부하고 이제 중부, 이렇게 물의 성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 나와 있는 자료들이 찾으면 있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쓸 데는 없지만 뭐 재밌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긴 하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생수회사나 이런 데하고 손잡아서 커피 추출을 위한 물을 한 3가지 정도, 약배전을 위한 거, 뭐 부스트 아로마 이런 식으로 해서 향미하고 산미, 과일의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 그리고 쓴맛을 절제할 수 있는 물, 이런 식으로 물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개인적인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네랄 분말 가루도 따로 팔던데 쓰셔보셨나요? 물용, 커피용으로 나왔던 거는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따로 식용 미네랄 사서 따로 조제해서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그거는 피곤한 일이니까 물은 손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말은, 물은 손대면 인생의 나락이다. 이 골치 아파진다. 진짜 답 안 나오는 게 물이다. 이런 거여서, 그런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물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 대한 고민은 이제 끝. 이거만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직 능력이 안 돼서 그런 물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요. 제가 앞으로 그런 물을 만들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물은 손대면 진짜 답이 안 나오고 이제 골치는 아픈데 뭔가 수렁에 빠지는 느낌?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냥 물 쓰시면 돼요. 외국 나가면 물 개판이에요. 우리나라 물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물이 차나 커피 내리는 데 있어서는 되게 깨끗하고 범위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이제 유럽이나 이런데
집안이 석회암 집안인데들은 뭐 TDS 500 넘고 막 장난 아니에요. 대신님 매장에서 나트륨 필터, 카본, 쿠쿠 정수기, 물 브루잉 블라인드 테스트 사람하고 했는데 쿠쿠가 1등 했어요. 그렇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매장에 나트륨 필터를 우리나라에서 쓸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연수 필터하고 나트륨 필터를 쓰는 건 그 좋은 물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본 필터 정도만 써도 우리나라 물은 충분해요. 아마 쿠쿠도 거의 카본 필터 정도일 거예요. 일반 가장 간단 심플한 이제 카본 필터를 쓰시고 교체만 자주 해주시면 크게 이제 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 아까 말했던 그 연수기 있잖아요. 인산 필터나 칼슘 필터 뭐 이런 것들은 쓰면 오히려 물이 망가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물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쓸 이유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카본 필터만 써도 웬만해서는 크게 문제 없는 물이다. 근데 동네에 따라서 태백산이나 이쪽은 집안 때문에 그런지 TDS가 꽤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 연수 필터를 쓰는 게 좋긴 한데 그런 특정 지역을 빼고는 굳이 그런 이제 연수 필터를 쓰지 않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동네 원수에 따라서도 물맛이 좀 다른 부분이어서 쿠쿠에서 이거 보면 대신님한테 광고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쿠쿠가 1등 했어요. 쿠쿠 듣고 있나? 어쨌든 물도 취향이 있는 부분이어서 어느 게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범위를 봤을 때 물은 우리나라 물은 웬만하면 카본 필터만 써도 충분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진짜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요. 예전에 한참 공부하다가 이거는 내가 공부할 게 아니지 수자원공사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물에 대해서는 옛날만큼 그렇게 공부나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매장에 에버퓨어하고 브리타하고 클라리스 그렇게 3개를 다 설치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도 그때 여러 대 쓸 때여서 이제 정수기를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고 브루잉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 필터 가지고 브루잉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론은 어느 회사 필터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힘들다의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사람마다 선호하는 필터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와서 마음에 안 들다고 해도 그 매장의 방향성에 맞다라고 하면 그 필터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취향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물에 따라서 어떤 거는 향미가 좀 더 잘 드러나고 어떤 애는 산미가 도드라지게 나오기도 하고 쓴맛이 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그냥 개인 취향이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커피의 방향성이 이제 쨍한 맛이 나는 걸 좋아하냐, 부드러운 커피를 좋아하느냐, 뭐 쓴맛이 과한 걸 좋아하느냐, 적은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이 더 골치 아픈 건 오늘 물하고 내일 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테스트할 때마다 선호도가 계속 바뀌어요. 원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건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자. 그냥 관리만 잘하자. 그 필터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빨리빨리 갈아주고 제일 쉬운 해결책인 것 같아요. 필터 교체만 주기적으로 잘 해주면 생각보다 이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들, 주변에 공사를 해서 집안이 흔들려서 하수관 자체가 스케일 같은 거가 쌓이거든요. 오래된 그 관은 급수관 같은 게 그런 게 이제 집안이 흔들리면서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정수기가 마탱이가 빨리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수 말고 이제 급수 쪽, 급수 쪽의 관들, 급수 오는 쪽 관이. 예. 오수라니 내가. 예, 어쨌든 급수되는 쪽도 이제 주변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정수 필터가 수명이 빨리 닳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정수 필터를 좀 교체를 더 빨리 해준다든지, 전처리 필터라고 해서 종이 같은 거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달아서 쓰면 이제 정수 필터가 좀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수 필터에 이제 가기 전에 1차적으로 큰 것들 걸러주기 때문에 그런 거 쓰면 아무래도 눈으로 흙탕물이 들어왔구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 이제 정수 필터 수명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 경험상 장마철이나 그 건조했을 때, 가뭄 들었을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가뭄일 때는 물맛이 어떻게 해도 없어요. 예, 그거는 그 정수 처리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뭄 들었을 때는 그냥 적당히 포기를 하죠.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정수 처리장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쓰고요. 이게 약간 더 가면 우유도 그렇거든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우유가 단맛도 떨어지고 떫은 맛도 나고, 우유도 매일 맛이 달라요. 우유도 공산품이 아니에요. 원두 회사에 전화해야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내린 커피가 맛이 없고 내가 만드는 라떼가 맛이 없으면 원두 회사가 잘못했던지 수자원 공사가 잘못했던지 우유 회사가 잘못을 한 거다.